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가 국가 부채를 대폭 늘리면서 발급된 소비 쿠폰으로 인천 계양의 한 재래시장에서 이런저런 식료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이 시시콜콜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뒤 좌익 정권에 자발적으로 부여가거나 혹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지적해야 할 권력의 문제점은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하고 이비어천가, 즉 이재명 용비어천가에 여념이 없는 대부분의 언론은 이 같은 황당한 대통령실 발표 내용을 소위 기사라고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 작가인 김균아 씨는 대체 저 인간들이 뭐 먹는지 국민들이 왜 시시콜콜 알아야 하는 걸까라며, 그런데 법인카드로 비싼 초밥, 한우고기 사 먹는 인간들이 재래시장에서 산 강냉이를 정말 먹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작가는 또 거기다 뭐 대단하다고 통부인이 시장 본 걸 시시콜콜 보도하나,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재래시장 가서 장 본 거 보고하고 보도하는 게 일상이냐면서 법인카드 쓴 거나 까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튼 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닌 돈, 남의 돈으로 인심 쓰기는 쉽네 쉬워.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민주당 국가재정위기 상황 봉착 정세 논의라면서 정말 저 인간들만 생각하면 우아하게 쓸 수가 없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김균아 작가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균아 작가는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발표 내용을 보도한 각 언론사 기사들 제목들을 쭉 소개한 뒤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김균아 작가가 전달하고 있는 각 언론사들 기사 보도 내용을 제목으로 보면 참 가관입니다. 소비 쿠폰 들고 김혜경 여사 시장 찾아 과일 등 구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고, 지역구 계양 다시 찾은 김혜경 여사 소비 쿠폰 사용, 또 소비 쿠폰 들고 전통시장 찾은 김혜경 여사 과일 벨트 등 구입, 뭐 김혜경 여사 소비 쿠폰 어디 썼나, 이런 제목들의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 제목을 소개한 뒤 김균아 작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강정가게에서 3,000원짜리 강냉이 한 봉지, 과일가게 방울토마토, 떡집에서 콩떡, 나물가게에서 호박잎, 반찬가게에서 진미채, 야채가게에서 상추와 케일, 정육점에서 살치살 200g 등을 한 팩, 소곡가게 2곳에서 남자 벨트 3개 구입. 대체 저 인간들이 뭐 먹는지 국민들이 왜 시시콜콜 알아야 하는 걸까? 그동안 대변인이 보도한 건 부추전, 고추튀김, 떡볶이, 순대, 식혜, 정편떡,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도넛, 이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강냉이부터 살치살까지. 근데 법인카드로 비싼 초밥, 한우고기 사 먹는 인간들이 재래시장에서 산 강냉이를 정말 먹을까? 살치살 200g 사서 누구 코에 붙여? 쇼쇼쇼 증명. 여러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아예 뭐 TV 같은 거를 보지를 않고, 또 대통령실 대변인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서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정말 대통령실 대변인이 소위 기자들에게 공식 브리핑이라고 하모합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이 어디 가서 뭘 샀다 하면서 일일이 품목을 소개하고, 기자들은 또 그걸 소위 기사라고 받아 써서 그대로 내보내는,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국내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명색이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고 있는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브리핑을 하고, 또 기자들이 제대로 물을 건 못 묻고 이걸 열심히 받아서서 기사를 내보낸다. 정말 대통령실도 한심하고 대한민국 언론도 지금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균아 작가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복지 조화, 나라 빚이 1300조가 넘은 것도 국민 1인당 2천만원 넘는 빚이 있다 한들 뭐 어쩌겠어. 민생경제 활성화 말은 좋다고. 그런데 연봉 2억 5천에 별별 보조비까지 받고 법인카드 펑펑 쓰는 통과 통부인이, 여기 통은 대통령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왜 받아?
그럼 하느님보다 더 떵떵거리는 권리를 모두 누리는 국회의원 300마리도 다 탔다는 거네. 이재용 삼성 회장도 SK 최태원 회장도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15만 원을 받았겠네. 그게 맞아? 그게 옳아? 그걸 찬성해? 넉넉한 자기들은 받지 말아야지. 그들에겐 주지 말아야지. 15만 원 없어서 경제 활성화 못 시킨 건 아닐 거 아니야. 본인들 받는 대신 일반 서민에게 더 많이 줬어야지. 겨우 15만 원 주고 생색내지 말고 평등이라 그거지.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그리고 2차 또 준다니까 좋아 죽겠긴 한데 있는 사람들한테 15만 원과 나 같은 서민한테 15만 원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거야? 이거야말로 평등의 허점이잖아. 이거야말로 공산주의잖아. 그리고 주려면 아무 데서나 아무 것이나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거주지는 여기인데 주민등록증 저기 있다고 멀리까지 가서 그 돈을 써야 하냐고. 그걸 또 자랑이라고 보도하고. 그런데 왜 가계 매출 30억 원 이하 집만 찾아다니며 쓰라 해. 이 나라는 저 재벌 그룹들이 활성화되어야 존립 가능해지는 거 몰라? 대기업들은 이런저런 규제로 다 죽여 이 나라 떠나게 만들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15만 원 타령이야? 거기다 뭐 대단하다고 통부인이 시장 본 걸 시시콜콜 보도.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재래시장 가서 장 본 거 보고하고 보도하는 게 일상이야. 법인카드 쓴 거나 까. 하긴 해외에서 따당하니 대통령 전용기 탈 일은 수해 현장 갈 때밖에 없는 통. 그 스트레스 푼답시고 국내에서는 매일 경로하고 호통치고 첫째 후궁이니 둘째 후궁이니 하며 후궁대첩이란 말까지 놔두는 형편. 잘하는 거라고는 돈 쓰고 먹고 낄낄거리는 거밖에 없긴 하겠지만 암튼 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닌 돈, 남의 돈으로 인심 쓰기는 쉽네 쉬워.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민주 국가재정위기 상황 봉착 증세 논의. 아 정말 저 인간들만 생각하면 우아하게 쓸 수가 없어. 우씨. 이렇게 여성 작가인 김규현아 씨가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의원과 만나서 소위 반극우 연대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조교수가 오세훈의 표리부동을 통렬히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말도 안 되는 반극우 연대에는 오세훈, 안철수 외에도 한동훈 또 유승민 이런 자들이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규진 교수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 반극우 연대 그 극우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질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진영에서는 조국 사태 때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을 극우 집회에 나간 사람이라며 공격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오세훈 시장이 했던 말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은 전혀 흔들림 없이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한 것이 뭐가 문제냐?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조국 사태와 같이 온 국민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날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다시 아스팔트 위에 나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라는 취지로 대답하셨죠. 저는 아마 그러한 확고한 태도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당시 많은 우파 지지자들이 안철수보다는 오세훈을 믿고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 교수는 이렇게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동아일보가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연대했다며 그들을 반극우 연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세훈 시장 본인은 지난 3월 2030 탄핵 반대 세력은 극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계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국민들이 모두 계엄 옹호자도 극우 인사도 아니라는 것 오세훈 시장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계엄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도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은 준비가 미흡했고 어설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미숙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계엄령은 불과 2시간 만에 종료됐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차라리 계엄을 철저히 준비해서 단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것이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자신의 안위가 희생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무도한 좌파 정권의 폭주를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 중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짜리 계엄 시도를 결단과 희생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과 그 언저리에 있는 인사들은 말합니다. 내란이다, 극우다, 반민주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내란몰이와 극우몰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탄핵과 구금수사 과정에는 편법과 위헌 요소가 수두룩합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남발하고 딱풀 영장이라 조롱받을 만한 문건을 바탕으로 체포를 시도하며 법원과 입법부까지도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사법적 형식주의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현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탄핵 찬성은 아니다. 또 아스팔트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극우가 아니라 했는데 지금은 누가 극우입니까? 그가 3월에 했던 발언은 나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모두 극우는 아니다. 계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을 범죄시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과거의 입장을 슬그머니 접고 스탠스와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회색 분자적 처신, 교묘한 말 바꾸기, 그리고 정치적 풍량계에 따라 움직이는 안전운전 정치.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규진 교수가 오세훈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오세훈에 대한 심규진 교수의 비판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같은 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자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예 제1야당 소위 자유우파 보수우파 정당의 후보가 되는 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심규진 교수는 또 대선 경선이 있던 지난 2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탄핵으로 상처 입은 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발언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달라요. 그때는 사과, 지금은 극우몰이, 태세전환, 기회주의, 소신도 이념도 애국심도 진심도 실종, 오로지 감투 욕심뿐. 일본군보다 친일파들이 더 싫은 이유. 좀 사라지세요. 양심 있다면. 2월엔 사과할 테니 표 달라. 8월엔 극우몰이하며 싸운다. 크크크. 이렇게 한동훈에게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심 교수는 또 우리나라에 극우 파시스트 세력은 없다. 극우몰이를 하는 자가 메카시즘 낙인 찍기, 마녀 사냥 도그마에 빠진 파시스트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심규진 교수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의 왜곡된 극우몰이에 대해서 연일 아주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눈치나 보고 기회주의적으로 좌익 세력이 혹시 자기를 어떤 식으로 낙인 찍을까봐 겁을 내면서 그 눈치나 보고 설설 기는 그런 자들이 아주 한국에는 많은데 심규진 교수처럼 제대로 소신을 갖고 그런 잘못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